이제 또 우리 그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해보시죠. 사실 정치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좀 수세인데 오히려 지금 원래 본업이었던 의사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또 호평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렇죠. 이준석 최고위원도 오늘 그와 관련한 논평을 내신 걸로 제가 봤고요. 코로나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요? 맥주. 죄송합니다. 야, 이건 편집으로 드러내야겠네. 이거 쓰겠네. 주가 떨어졌대 진짜. 네. 코로나 맥주가. 코로나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의미죠? 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드러내자. 진짜. 아니야 이게 내가 왜 코로 나온다고 그 얘기 지금 일주일 전에 왜 얘기했냐면은 이게 이제 기사가 나가지고 논란이 한번 됐는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현재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아드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원래 의사분이거든요 아드님이. 예. 근데 정신과 의사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이제 코로 나오는 게 코로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상황을 가볍게 인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 지적이 있었는데 뭐 아까 안철수 대표 얘기 나왔잖아요. 네. 저는 뭐 이에 대비되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사인 걸 잊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하도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근데 지금 시점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활발한 어떤 그런 봉사활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 계기가 됐는데 저는 오늘 제가 회의에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영웅적인 행보고 경의를 표한다. 당은 다르지만은 야권 연대 일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이성정당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어쨌든 아니 그에 대비해서 우리 법률가 시장님께서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니 이 뭐 물 급히 먹으면 코로 나온다는 얘기는 일주일 전부터 온갖 카톡방 여기저기에 그냥 그 아재 개그로 돌아다니던 거를 꼭 저렇게 저기 누가 얘기했다고 저런 식으로 끌고 근데 가더라고.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시국에서 하는 거 적절치 못했다는 건 아마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누가 했는데요?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얘기를. 자 어쨌든 관심 안 가는 얘기를 저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실수한 건 실수한 거죠. 지금 그런 농담을 할 때 방송을 통해서 할 때는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이런 의사복을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에 상당히 뭐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모습에서는 지금 상당히 조금 국민의당이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또 세 분이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어쨌든 비례대표만 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지역구를 안 낸다 그랬으면 지역구를 못 내는 상황인 거죠. 거의 못 내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비례대표 후보는 공모해가지고 나중에 선거 국면 가서 이제 그 팜플렛 내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이게 좀 그래도 국민들한테도 호소도 되고 많은 분들이 보기에도 이분이 뭐 그래도 의사로서 그 면허증도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지난주에인가 그 시선 집중 출연했을 때 그 셀프 제명됐던 안철수계 비례대표들 그거 뭐 지역구에 출마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지역구 안 낸다.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못 내는 거죠. 못 내는 것이 안 되는 내 사람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뭐 반문 연대로 되게 멋있게 포장은 하고 뭐 기사도 뭐 사실상의 반문 연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효과 결과는 사실상의 반문 연대 효과가 나오겠지. 근데 그걸 애초에 의도두고 한 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판단을 한 거네요. 어떻게 내요? 못 내지. 누가 지금 그 1억 5천씩 써가면서 지역구 수도권에 나가겠어요. 돈 어딨다고 몇 프로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제가 2004년에 기획위원장을 하면서 우리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서 지역구에서 200개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진 거죠. 그러다가 나갔어요. 거의 200개 가까이 나갔어요. 왜? 떨어질 줄 다 알았어. 왜냐하면 그래도 당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서 지역구에 나가서 우리는 총알바지가 되겠다. 이 정도 결의가 돼야 되는데 없어 그쪽에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형도 그렇고 그 정의당 분들 내가 진짜 존경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 가치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러 가는 거고 진짜 죽으러 가는 거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 보수 정당에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 누구 있어? 없어. 없어. 15% 안 나오면 안 되면 1억 5천 날라가는데? 그렇죠. 예? 없다고 사실. 아니야 이정현.
그러니까 몇몇 있어 그럼. 오케이. 몇몇 별 거의 없다고. 호남 그러니까 출마 솔직히 나는 3번 불살랐지. 그 진보 정당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은 되게 부럽고 높이 사요. 뭐 제가 그 지키고 싶은 가치에 제가 동의하냐 아니냐는 변론을 하더라도. 네네네. 그런데 자유한국 안철수 국민의당. 정당의 밑에 있는 국민의당? 없죠. 누가 나가요? 그러니까 다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제 세 분이 네.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네, 입당을. 그래서 사실상의- 그분들이 지금 미래통합당 마지막 공천을 엄청 꼬이게 하고 있어. 꼬이게 그죠? 하는 게 맞죠? 맞죠. 나 이 얘기 좀 해야 돼. 지금 이따가 미래통합 뭐 공천 나오긴 잘 가고 뒤에 있었어요. 있잖아 뒤에. 아니 합시다. 나온 김에. 뭐 같이 하시죠. 시간 없으니까. 좋아요. 네. 잘 가고 있었어요. 미래통합당 공천이.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공천 얘기했을 때 민주당은 조금 네임드, 그러니까 이름 있는 거물급들이 너무 초반에 그 카드를 썼고 예? 안 나가겠다. 불출마 선언을. 근데 아주 적절한 시점에 지금 이제 컷오프가 잘 지금 진행되고 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단 바뀌었어요. 말이죠.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김용호 위원장이 잘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실제로 황 대표가 영향을 그렇게 못 끼치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공천에 영향 못 끼치는 대표도 아니, 정말 왜냐면 오랜만이야. 사실은 누군지 얘기 안 하겠지만 황 대표 특보니까 굉장히 측근이 네. 예전 같으면 전략공천 줘도 되는 건데 경선 붙여서 떨어졌어요. 전 의원한테. 서울에서. 근데 그거 보면서 이거 황 대표가 실제로 공관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구나. 공관위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원래 같으면 살려줬어야 되는 거거든. 전략공천으로. 네.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했냐면 바른미래당 분들이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랑 대표랑 같이 안 하고 뭐 통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지막 막차 다 떠나가는 기차 이제 쫓아가가지고 이거 딱 잡는 거 있잖아요. 판 하나 잡고 이러면서 올라타면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의원들도 많고 원외 당직자들도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바른미래당 이쪽하고 저쪽은 좀 구분해서 얘기해. 안철수계. 여기는 원래 우리 편이니까. 원래 네.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세보수당은 좀 다르지. 세보수당은 어쨌든 한 뿌리였잖아요. 한 뿌리였다가 탄핵 이후에 나갔다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안철수계 의원들은 그동안 죽으라고 자유한국당 우리 보수정당 욕했던 분들이라고. 근데 통합이란 큰 대의위에서 합쳤어요. 그건 좋아요. 예. 그리고 중도라는 외형 확장 중에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철수계 사람들 중에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생각 비슷할 거야. 정말 이 미래통합당에 들어와서 배지를 달면 당을 위해서건 국가를 위해서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자원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왜 저 사람을 공천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도 아쉬운 분들이 있다. 제법. 있어요. 네.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 그 의원들의 개개인의 어떤 전투력의 역량이 저는 민주당이 자유한국 당시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 비해서 그리 뛰어나다고 보지 않거든요. 굉장히 제가 싸가지 없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에 손 딱 잡고 와가지고 지금 다 여기저기 빈자리 찾아갑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열심히 그동안 준비하던 미래통합당 또는 전신의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략공천을 할 때 차라리 정치권 밖에 있는 정말 새로운 외부의 전문가들을 와서 꽂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말이 없이 말을 잘 듣거든요. 보수정당은.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 안철수 의원 대표 밑에서 비례대표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올라타니까 그 사람들 주려고 기존 멤버들 내쫓는다? 자, 제가 여기서는 사실 요거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예, 최고위원께서 오늘 그 김순례 의원이 그러니까 컷오프가 되시면서 자 그것도 김순례 의원은 자르는 게 맞습니다. 저는 5.18 폄훼 발언한 사람은 난 최고위원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해. 당연히 날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미래통합당 사무총장님도 계시잖아. 근데 보세요. 김순례 의원이 지금 지난주에 잘린 다음에 말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잠깐 무슨 말을 해. 근데 지금 이 안철수계 의원들 들어오면서 공천 잡음이 생기려고 하니 이 틈을 따서 나도 하고 손들고 지금 불만 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김순례, 이은재 그리고 뭐 민경욱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부글부글하고 있어요. 윤상현, 민경욱. 예.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당 분위기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아까 바른미래당 출신,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입당에 관해서는 유구무원이지 뭐 유구무원. 유구무원이 아니라 밝힐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 그러나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이시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차라리 공천을 받았거나 떨어졌거나 하면 화끈하게 얘기할 텐데 정리가 됐으면. 다음 주 합시다. 다음 주. 그러니까 그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고 다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임재훈 의원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임재훈 의원 얘긴데 패스트 트랙에 나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다른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게요. 저는 다른 분들이 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오는 과정에 제가 역할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약간 뭐 대리점이라 하면 좀 이상하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대리점을 한 2-3개 냈어요. 그래서 각자 좀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그 대리점에 와서 상담하고 이랬는데 저는 제가 놀랐던 게 제 대리점에 찾아오시는 손님이 한 2-3분 됐고 또 다른 분 대리점에 찾아온 분들을 나중에 알게 됐더니만은 그분들이 10월 달부터 작업했단 말이야?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측근으로 비춰지면서 손학규 대표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을 뭐 니들 자한당 갈려 그러는 거지 이렇게 공격했던 분들 아니면 뭐 손학규 대표 입장에 서가지고 우리를 날석에 비판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최근에 마음 변했으면 오히려 이해 가겠는데 10월부터 공작을 했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나중에 공천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의 이름은 거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들으면 다들 대충 누군지 다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나 진짜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떠오르는 이름이 이미 서너 개가 아니요 저는 이런 거예요. 뚝뚝 떠오르는데 뭐 저는 그때 그 손학규 대표 측과 싸우면서 진심으로 싸웠거든요. 여기에 와서 그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토론을 하다 가셨죠. 그분들은 깔때기였지. 우리랑 싸우면서 한쪽으로는 저쪽에 그 문 두드리고 있었고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서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이준석 최고가 정치를 조금 더 해야 되네. 무엇보다도 자 이번에 제가 이걸 할게요. 제가 아까 임재훈 의원 들어오시는 걸 제가 몰랐다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찬열 의원 들어오시는 거는 그래도 지역구 사정 때문에 약간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이찬열 의원과 임재훈 의원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유치원 3법 당시에 그 패스트트랙을 가능하게 했던 교육위원장과 바른미래당 간사예요. 실제 현재 통과된 유치원 3법은 뭐 박용진 의원이 초안을 잡았지만은 임재훈 의원 안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중재안을 낸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임재훈 의원 입당 시행하는 날도 저는 그날 알았거든요. 입당하고 난 다음에 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 들어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유치원 3법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제가 비공개에서 이야기했는데 다들 생각해보니까 그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추진되었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일단 그 국민의당이 이제 비례로 내기로 어쨌든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좀 유의미한 성과를 이 지금 비례 가지고 낼 수 있을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래통합당과의 선거 연대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약간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제 저는 큰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의사 가운만 입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안철수 전 의원이 한국 귀국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은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임팩트 있었던 모습은 거의 처음이 아니었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4월 15일까지 계속 대구에서 그 의사 가운만 입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데 크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소스거리가 없어요. 또 보병들도 없는 거죠. 지역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저는 이거 올해 효과는 뭐 훌륭한 일을 하셨으나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비례정당 미래통합당과의 사실상의 제2 비례정당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글쎄요. 하나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2개까지 기획해가면서 그거 나눠줄 표가 있겠어요. 이보세요. 거기도 한 3중대쯤 되는데 자꾸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그러기 쉽지 않다. 이 뭐 3% 돌파만 해도 아마 그 큰 성과로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아까 한 얘기 저 마저 더하면 저는 지금 들어오는 안철수계 의원들을 비례대표 의원들을 챙겨줘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통합당에서. 왜냐 보세요. 옥석을 가릴게요. 예를 들어 지금 송파병에 전략공천된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 거기는 안철수 의원 대표랑 예전에 결별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이 통추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하셨거든요. 이 박형준 위원장이랑. 그러면서 대놓고 야 안철수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반문전대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스크럼 짜야 된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미국에서 아닌데 내 생각 아닌 게 너 혼자가 안녕 한 겁니다. 그것도 통합 추진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보상을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김구식 교수 같은 경우 통일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필요한 인재예요. 예. 목소리를 가리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온 의원들 보시자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이라도 자 미래통합과 합당하겠습니다. 나도 반문연대 한몸을 탈래요. 라고서 같이 스크럼을 짜면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어쨌든 저 대선에서 20몇 프로 얻었던 사람이니까 안철수 대표의 지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밑에 있던 비례대표 의원들한테 공천 주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예. 지금 아니잖아요. 안 들어온다며. 아닌다며. 근데 지금 보낸 의원들 트로이의 복마입니까? 뭡니까? 무슨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이 출범하는데 무슨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당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개개인적인 능력과 전투력과 그게 있느냐. 공천을 받았을 때 당원들과 자꾸 호흡할 수 있느냐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경선을 붙이려면 붙이라 이거예요. 빈자리 전략공천권 이건 나 아닌 것 같다. 안철수 의원 쪽을 뭐 대변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사실상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몇몇을 빼고는 다 넘어간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그렇죠. 정치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번 비례대표에서 뭐 저도 아마 3%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어요. 본인은 근데 대선을 나가고 싶어해. 그러면 사실은 본인의 세력들이 대부분 가 있는 데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지역의 후보를 안 내면서도 제일 먼저 내세운 게 이로써 반문연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음 선거에서 대선 나갈 때도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서 자기가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게임 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 몸만 안 갔지 다른 사람 다 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정치를 본인이 접든가 아니면 접지 않고 한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을 아마 좀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틀을 그리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정해진 수순이라고 그런데 봐요. 거기서 분석에서 제가 한 가지 다른 거는 보냈냐 아니면은 스스로 갔냐 떠났냐 둘 중에 떠난지 하나인데. 하지. 그래서 저는 거기서 명확하게 떠났다라고 저는 본 입장이고 다만 지금 솔직히 말하면요 떠난 분들이 아차하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서 순탄히 공천받을 길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험지가 아닌 곳에 공천받기도 어렵고 순탄히 그리고 단수 공천을 받기는 어려운데 안철수계 비례대표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같이 인지도가 낮아요. 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인지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뭐 없다니까. 그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겪으면서 막 합당하고 무슨 손학규 대표랑 싸우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들이 실력 발휘할 기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고 그러면은 다들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공천 방식이 100% 국민 여론조사거든요. 당원 없어요. 네. 그래도 그 현직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 뚫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할 때 이게 있어요. 사실 현 국회의원 현근택, 전 시의원 신장식, 전 당협위원장 이준석, 뭐 변호사 김태현 이렇게 붙으면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현 국회의원이 무조건 이겨요. 그럴 직위상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네. 듣고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확신 못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천위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단수 공천을 계속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역 조직에서 반발이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분들이 나중에 아니, 안철수에 공천 받는 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한 비율로 낙천될 가능성이 있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자, 뭐냐면은 예.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가운 입고 갑자기 인기가 올라갈 줄 알았으면은 좀 더 버틸 걸 하는 생각 하는 분들 있어요. 아니야. 아무도 관심 없네. 그만 얘기. 그만 얘기. 그만 얘기. 아까 이제 임재훈 그만해. 의원 알겠어요. 나왔으니까 예, 그 예. 얘기 임재훈 의원을 고리로 해서 그 여야 공천 네. 쭉 보면 저는 이게 이제 지난주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보니까 게임의 룰이 분명하게 있었으니까 그 룰에 맞춰서 준비한 사람들이 대파란을 몇 군데서 일으킨 거야. 친구. 네. 대파란을. 김명덕. 그러니까 안양에서 이석현, 이종걸 두 사람이 다 경선에서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석현은 6선이고 이종걸 5선. 의원은 5선인데. 네, 그래서 심재철 의원까지 합치면 거기는 안양의 국회의원 세 분이 합치면 16선이에요. 와. 16선인가 17선인가 그랬는데, 16선. 예, 그 심재철 의원은 뭐 원내대표니까 공천을 받으시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양에 6선 한 명, 5선 한 명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네요. 날아갔고 그래서 요새 아주 뭐 많이 나갔는데 24년을 국회의원. 그러니까 직업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런 직업이 진짜, 예. 국회의원 말고 딴 걸 청춘 시절에 네, 하신 네, 적이 없어. 네. 그냥 쭉 하셨던 분이에요. 결혼을 안 하시고 계속 예, 국회의원만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긴 사람이 저기예요. 그 민병덕 변호사라고 제 이제 절친인데 예. 같이 뭐 자취방에서도 같이 있고 야. 뭐 그랬는데 10년을
그 예비 후보를 하다가 예. 두 번 경선에서 지고 이번에는 이겼는데 보니까 여러 군데서 지금 경선 앞둔 지역에서 강사로 모시더라고. 6선을 이긴 조직의 전략이 뭐냐. 아 이거 일타 강사네. 네. 이거는 일타 근데 강사네. 이게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보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55대 32로 이겼어. 심지어. 아우. 예, 당원 이석현 의원을요. 예, 권리당원 투표에서. 한 명 더 있어요. 권미혁 의원. 권미혁 의원이라고 예. 현역이 둘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현역 둘을 그 삼수생이 55를 얻어갖고 이긴 거야. 진짜 경선은 보통 일 아닌 것 같아요. 네, 공천은 네. 전략 공천해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깻잎 선거했다. 자기는 한 명 한 명 다 셌다. 깻잎 장 담그듯이 깻잎 선거했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임재훈 의원이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렇지. 원래 안양 동안 의뢰 심재철 지역구에서 있다가 뛰다가 여기로 갑자기 옮겼어. 그래갖고 오늘 공천 심사를 봤는데 반성문 쓴 거 아니에요. 패스트트랙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천 받을 것 같으니까. 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정말 추한 것 같아. 임재훈 그 지역이 현역만 4명이 했어요. 심재철, 그 정도 이재정, 수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임재훈. 실명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4명이 있으니까 거기는 본인을 사실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니까.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네. 심재철, 이재정 또 저 정의당 있잖아요. 예, 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 있고 이게 있으니까 넷이 있으니까 거기서 비벼봐야 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넘어가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무슨 뭐 다른 분들 미래통합당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쭉 있던데 사실 그 거론되는 분들 중에는 그나마 임재원 의원이 그나마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공천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분. 네. 거기 별 그렇게 되면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고생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임재훈 의원이 그런 식으로 공천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내부적으로 안 좋은 파장을 말 나올 만하네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주범이거든. 네. 그러니까. 아니 저분 뭐 탄핵의 주범들도 다 받아들였는데 일단 말씀하시는 와중에 사실 임재원 의원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는 사람 5명밖에 없어요. 우리 5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갈 만한 얘기하죠. 자, 지금 어느 정도 저기 형네 당. 뭐 비례. 자, 일단 그 얘기와 동시에 오늘 얘기 좀 하죠. 오늘 클로징 토크로는 그거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진표가 속속 슬슬 나오고 있는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땅 얘기 하나씩 하면서 저쪽은 다음에 할 거죠? 아니요. 나면 얘기해야죠. 해야죠. 뛰어야 돼 분위기 뛰어야 되니까. 아니. 요 얘기 짧게라도 어쨌든 좀 하고 클로징 토크 때 그 얘기 하시죠. 예.